대부분 쥐가 난 종아리 거기를 주무르세요. 저도 한 20대 초중반까지는 욕하면서 주물렀거든요. 비추천하고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한방 한의사 김정환입니다. 자다가 종아리 근육이 뒤틀리고 쥐어 짤듯이 아픈 듯한 쥐가 나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쥐가 나는 원인은 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쥐가 난다고 하는 거는 급성적이고 국소적인 근육의 과도한 경련, 수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육을 먹여 살리는 게 사실 혈액인데 이것들이 제대로 흘러가 주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근육이 나 좀 관리해라 라고 쥐가 나고 발버둥 치면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니까, 누워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고 있는 동안에는 근육에 움직임이 없으니까 혈액순환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쥐가 더 잘 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요게 사람 다리라고 쳤을 때 똑바로 누워 있으면 발끝이 아래로 향하게 되겠죠. 뒤쪽 근육이 스트레칭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뒤에 있는 종아리 근육들이 수축을 한 상태라서 상대적으로 쥐가 더 잘 발생하는 근육의 환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관상동맥은 동맥 중에서도 이제 심장 근육에 혈액이 닿도록 하는 혈관을 얘기하는데,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갑자기 혈류가 통하지 않아서 심근이 굳는다라는 얘기예요. 혈류가 통하지 않아서 심근에 쥐가 난다. 이게 심근경색이라고도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물질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근육 수축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무기질, 미네랄, 대표적으로 이제 칼슘, 마그네슘 등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잘 못 챙겨 드셨을 때는 영양 섭취가 불량하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영양소 과잉의 시대에는 무기질 자체가 부족해서 쥐가 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한 가지, 격렬하게 운동을 하거나 탈수와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는 그 안에 실려있던 무기질이 같이 빠지면서 근육에 쥐가 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척추에서 발생하는 신경의 병증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근육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데 근육들을 지배하는 신경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쥐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지 쥐가 난다는 현상 결과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이 쥐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무기질, 마그네슘 섭취, 아니면은 기저질환이 되는 신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쥐가 난 종아리 거기를 주무르세요. 저도 한 20대 초중반까지는 욕하면서 주물렀거든요. 비추천하고요. 그것보다는 앉은 채로 발끝만 이렇게 뒤로 꺾어서 스트레칭을 해서 더 이상 쥐가 악화되지 않도록 만들어준 이후에, 한의학 혈자리 중에 위중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오금 부위 한가운데 있는 혈자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오금 한가운데 부위를 이렇게 조물조물 잘 눌러주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동맥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쥐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앞쪽에 쥐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뒤쪽처럼 조물조물한 혈관은 없기는 한데 이 앞쪽에 붙어있는 전경골근이나 비골근 같은 근육들을 좀 늘려줄 수 있기 위해서 반대로 발끝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그런 식의 스트레칭을 시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픈 근육을 만지지 말고 그 근육을 늘려줘라, 당겨줘라,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줘라. 일단은 종아리에 있는 근육을 다 늘려준다. 런지 자세와 비슷한데 뒷다리 쪽에 발 뒤꿈치가 지면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발 뒤꿈치에서부터 무릎 뒤와 허벅지 뒤쪽까지 붙어있는 근육들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지그시 벽면을 잡고 하셔도 괜찮고 스트레칭을 시도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이것도 좀 번거롭다 하실 때는 턱 같은데 단차 있는 데에다가 그냥 발만 살짝 올려놔서 체중만 앞으로 밀어도 뒤쪽 종아리 근육이 쫙 늘려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혈압이라는 거는 혈액의 볼륨에 의해서도 정해지게 되는 부분인데, 물을 많이 마셔서 흡수한 수분 때문에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은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의 단점은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갈 수도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어떤 대사증후군의 범주에 들어가는 질환들, 아니면은 하지정맥류, 그거 외에 이제 기저질환이라고 할 만한 문제가 없는데도 특히 어떤 환자분들이 좀 많냐면은 페달을 많이 밟으시는 분들, 피아노나 드럼을 치는 악기 연주자분들이라든가 택시기사, 버스기사 분들 같은 경우에도 몇십 번, 몇백 번씩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뗐다 밟았다 하시니까 다리에 쥐가 잘 나는 편입니다. 근육이 꽉 수축돼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 주변을 지나가는 혈관의 흐름을 방해하다 보니까
그것이 쥐가 나는 이유가 되고,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이 더 긴장하고, 근육이 더 긴장하면 또 쥐가 잘 나고, 또 쥐가 잘 나면 혈류가 방해되고, 그런 것들을 좀 악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육의 과도한 긴장이 혈액순환의 흐름을 저해하고 이것이 다시 쥐가 나는 원인이 되고 악순환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근육 긴장을 잘 풀어줘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침 치료 같은 거를 통해서 간단하게 근긴장을 해소시키면은 그 주변을 흐르고 있는 이제 혈액순환이 같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런 걸로 좀 부족하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한약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뭐 고압탄소 챔버라든지 말초동맥 순환 치료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치료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쥐가 나는 원인과 대처법,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딱 쥐가 나는 그 부위를 관리하고 스트레칭하고 잘 풀어주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자가 관리만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이나 관리 방법 등 쥐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 방법들 꼭 기억해서 잘 관리하는 데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인생은 한방 한의사 김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